네, 박수갈치 시작하겠습니다. 채권 부위 저는 이지 기자이고요. 오늘 박준현 작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저 평화로운 백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비둘기가, 난 평화로운데 이제 저쪽에서 네. 많이 분주했죠. 그 한 달 동안에 못 뵀잖아요. 예. 많은 이제 뭐 개편도 있고 이슈가 있고 뭐 사정이 있어서 약간 뜸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바쁜 행보. 토론회. 사실 안 바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4월 8일 날 이제 이데일리 그 개편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8시 20분부터 이제 박순혁이 2차 전지 이슈 체크인가? 네. 뭐 이제 그거 제가 했었는데 네. 그 요번 개편으로 이제 없어지게 됐거든요. 그 8시 타임에 제가 말씀 못 드려갖고 네. 혹시 이제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또 목이 빠져라 이제 기다리시고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 이제 매일 1시 생방송을 하거든요. 그럴 때 2차 전지 섹터 할 때 꼭 모실 테니까 와 주실 건가요? 생방송이긴 합니다. 좋습니다. 진짜요? 안 그래도 그 오후에 나오시면 어떻겠냐. 오전에 아침 일찍 말고. 뭐 아침에 하는 것보다 오후에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이거 제가 이제 채권 V하고 이제 주식 방송 이렇게 1시 하니까 어디서나 뵐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린 겁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저는 원래 네. 이제 그 미인하고 이게 궁합이 잘 맞는데 이제 그 8시 타임은 이제 좀 사실 궁합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랑 할 때가 베스트 궁합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걸 우봉이산을 봐도 이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저랑 가장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빈말은 또 못하시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해요. 항상 8시 저기 정성일 앵커님. 그분도 사실은 되게 잘해 주셔갖고 이제 그 알찬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이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 정성희 앵커님이 아마 개인 사업을 좀 이제 하시는데 그거를 좀 이제 요번에 좀 크게 하시게 돼서 이제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 하시는 사업 이제 잘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는 말씀 이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뭐 채권 부위도 그렇고 또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 또 이데일리 TV와 또 연도 맺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채권 부위에 가장 또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해주세요. 저는 기승전 채권 부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좀 업데이트 개념으로 이제 태영건설 회사채 그때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 HSULS 관련돼서도 한번 방송했었는데 그거 이제 후속 좀 진척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거 좀 업데이트하는 거 이제 좀 AS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비즈 이제 이인하 기자님 기사고요. 4월 2일 기사. 극적 회생 기대했는데 상장 폐지라니 불안한 태영건설 회사채 보유자들.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한 6,000원 정도 가격에 모험적인 투자자분들이 태영건설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좀 설명 좀 드렸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다수의 케이스에서는 개인 채권들은 좀 구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구제가 되게 되면은 이제 6,000원 사서 이제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목적으로 투자가 들어오는 거고. 과거의 케이스는 이제 성공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근데 요번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좀 실패 사례가 아닐까. 근데 이게 그 워크아웃 그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한 거예요. 설마 이게 없어질까? 날아가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융권 채권들은 워크아웃해서 뭐 이제 출자 전환한다든지 하고 개인 채권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귀찮으니까 수량이 적을 경우에 이제 다 상환해 줘버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노리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번에는 좀 실패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와갖고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말 이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연것은 날리지 못할 거다 하면서 이제 매일 100만에서 한 300만 주씩 사들였다는 거고요. 지금 한국거래소가 태영건설 68회차에 대해서 지난달 26일부터 이제 4월 3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 매매를 진행했다. 그리고 4일 상장 폐지했으니까 지금 상장 폐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다른 게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는 거의 뭐 황금성이 제로가 되는 좀 휴지 조각 되는 걸로 이제 보통 되는데 채권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돼 갖고 이제 회사에서 상환 받으면 되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도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고를 꼭 휴지 조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 상태에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비상장 상태에서 거래되는 건 극히 드문데 반대로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비상장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그 장외 거래가 더 활발하고 장내 거래가 오히려 좀 적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그렇게 이제 큰 엄청난 데미지는 또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뭐 주식의 상장 폐지하고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4월 10일 날 이제 총선 전에 워크아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제 당초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기업 구조 개선 계획 결의가 좀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태양건설 갖고 있는 그 사업장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제 문제가 좀 많은 상태고 채권자들 중에서 이제 채권 채무자들 중에서 좀 이제 목례를 부리는 좀 사례들이 있어갖고 네. 의견 조율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5월 11일로 이제 기업 구조 개선 계획 결의가 좀 연장된 상태다. PF 사업장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서울 반포동 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장 처리 방안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기업 구조 개선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현재 6,000원대에서 산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번에는 개인 채권자들도 이제 고통 분담 대상으로 좀 포함시키는 쪽으로 채권단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크아웃 같은 경우에 그 협약 채권자인 금융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개인 채권들이 소액일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귀찮아서 봐주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그냥 원금 상환 시켜주고 빼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은 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요. 태양건설 68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기관이 80% 이상 보유하고 있고 비협약 채권자인 개인은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다수결을 따라야 되는데 이때 이제 보면은 대개 경우에 이제 그간의 사례에서는 채권자들이 이제 개인을 좀 봐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은 좀 안 봐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가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채권단이 비협약 채권을 먼저 상환해 주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커서 금융채권단 입장에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여러 사례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좀 손해를 봤던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DB메탈 같은 경우에 개인 채권자들도 이제 같이 손해를 봤던 이제 케이스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잘 좀 전자서 사투리인가요? 전자서? 전자? 네. 사투리인가 보네요. 못 알아듣게. 예, 네. 전자서. 전자서가 뭐예요? 전자서? 네. 사투리군요. 예, 전후 사항을 잘 파악해서. 잘 파악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요거는 좀 실패 케이스다. 네. 예. 워크아웃 자체도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깨 전반으로 부실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PF 관련해서는 이제 이 4월 10일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정부나 금감원이나 사고가 크게 안 터지게 이제 붙들어 들고 있다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은 이게 대대적으로 좀 터지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계속 그 얘기 있어갖고 그 PF 부실이 이제 앞으로 한국 금융이나 한국 경제에 이제 상당히 좀 데미지를 주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이 계속 있는 상태고요. 약간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좀 긴장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좀 이제 전자서 조금 조심조심해서 전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안 그래도 이제 PF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이제 정부하고 뭐 금감원이나 이제 금융위원회 이런 쪽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LH라고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3조 원을 들여갖고 이제 그 건설사들의 토지를 사들인다 하는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PF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이제 대책이 지금 나온 거고요. 대상이 이제 3,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기업이고 요건은 매매 대금 전에 금융기관 부채 상환의 사용 동의,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빚값 용도로 쓸 때는 사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융기관의 채권 인수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채권단 쪽에서 이제 이 부실 사업장 쪽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LH가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또 너무 비싸게 사면 그러면은 이제 LH가 부실화되고 그 LH 부실은 결국 나중에 국민 혈세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공급 공공 시행자 공급 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의 90%를 상한으로 준다. 그러니까 조금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토지를 이게 개별 공시지가 90%면 대략 잡아갖고 시세로 보면 대략 한 절반
절반 정도 가격 될 거예요. 절반에서 한 그래요? 50에서 한 네, 60% 정도 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별공시지가의 90% 상한이라고 보면은 토지 가격의 한 절반에서 한 뭐 60% 그 정도 선입니다. 선택은 이제 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매입 하격을 하든지 그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토지 매입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해서 사는 거죠. 이제 소유권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그 금융기관에 돈을 대신 갚아주고 이제 땡치는 거고, 토지 매입 확약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다시 잘 됐을 경우에 토지를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설사가 이제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대 효과의 건설 부분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 그래서 이제 채무 상한 또는 채무 조정을 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지급 보증을 한 시공사는 우발 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서 건전성을 강화한다. 손실 위험 있는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사업 정상화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있게 하고, 다른 정상 PF 사업장 등에 대한 자금 운용 여력 확보로 금융 공급을 원활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기업 자생력 강화 및 선제적 유동성 보강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다 하는 이제 대책이 나온 거고요. 전반적인 대책이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동안 좀 미뤄왔던 거를 이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좀 뭐랄까 구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어서 한번 좀 두고 보시죠. 그래서 PF 문제가 부실 그 내관에 틀리지 않게끔 이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과거 이제 IMF 외환위기 때 199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정상화 시켜갖고 LH 쪽에서 이제 좀 차익을 남긴 그런 경우도 많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 작가님이 저희 그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안을 그 맞닥뜨리거나 기사를 볼 때 그 우리 경제의 뇌관, 리스크가 되는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그게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고맙습니다. 되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부가 큰손 연기금 공제해 PF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이제 당장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뒤에 이제 당장 문제될 건 없다. 이거는 그냥 이제 사족이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은 또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항상 금융당국에서는 항상 당장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듯한 안심시켜야 됩니다. 조만간에 문제가 생기겠다 하면 없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쵸. 금융당국의 코멘트는 항상 이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이제 딱 고정된 거니까 당장 문제될 건 없다고 해서 당장 문제되지 않는 건 아니고 가장이 이제 기울어가는 살림살이가 있는데 자식들에게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런 느낌이죠. 하여튼 뭐 그런 쪽 안심감 사실이라서 당장 문제될 건 없는 경우도 있고, 당장 문제가 될 거지만 말은 당장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해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이고요.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시 현황 파악 범위를 연기금 공제로 확장했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PF 돈줄에 맡겨서 시공사와 금융사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당장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이라고 있어요. 선순위는 먼저 받는 거고요. 후순위는 이제 나중에 받는 이제 그런 변제순위에 따라서. 변제순위에 따라서 연기금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순위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게 이제 사업장이 확 넘어가고 그게 도미노처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켜갖고 토지 가격이나 뭐 이런 사업장 가격들이 이제 급격하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선순위라도 일정 부분 손해를 좀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 않게 하는 작업을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차원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과 한국교직원 공제, 군인공제, 과학기술은 공제해 등 주요 공제로 부동산 PF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검토했다. 그동안은 그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PF 관련해서는 숫자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제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만 사실 대상이었고, 연기금 공제 같은 경우는 금감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각지대에 사실 있었던 건데, 이 사각지대도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기재부에서 나서서 지금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거 자체로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움직이는 거는 참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재부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과 작년 하반기부터 매월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집계 중이었는데 다만 여기에 연기금 공제에 부동산 PF는 빠져 있었다. 이번 자료 요청을 계기로 기재부가 연기금과 공제까지 PF 대출 관리 범위를 확장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네.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전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 연체율을 보면 2020년 말에 이제 92조 5천억 대출 잔액의 0.55% 연체율이었다가 2023년 말에는 135조 6천억의 대출 잔액의 연체율이 2.7% 됐다는 거거든요. 5배 오른 거죠. 리스크가 점점 이제 가시화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잘 좀 컨트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PF 대출 터지고 4월 달에 주가도 크게 떨어뜨리고 예금해놓는 거 좀 빼야 되지 않냐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 그러셔도 될 게 PF 대출 잔액이 135조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계에 나가 있는 총 대출 잔액 대비해서 보면 135조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라든지 최근에 또 문제되고 있는 뭐 새마을금고 같은 네. 이제 뭐 저축은행 이런 쪽에는 이제 좀 일정 부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막 흔들 만큼의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또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분석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하실 때 저축은행이나 뭐 증권사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 후순위부터 문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 후순위를 주로 갖고 있는 게 증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증권주 투자할 때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나 증권사 쪽에 이제 예금하는 뭐 증권사가 갚아야 될 그런 형태의 예금 같은 거 뭐 증권사 발행음이라든지 뭐 CMA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은 아직은 안전하고요.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콩 H지수 ELS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은행들 팔목을 비틀어 갖고 돈을 이제 내줘야 된다. 이거 지금 예금하러 갔지 투자로 간 거 아니다. 맞아요. 근데 굉장히 호통치시면서 했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강화했나요? 강화했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끔 뭐 당연히 은행이 안 내놓으려 할 테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든지 은행장 집을 털든지 해갖고 받아내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드렸고 기존에 옛날에 그 독일 DLF 사태 때 대략 55%가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는 배상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자꾸 배상 비율이 올라야 그래야지 은행들이 점점 더 조심하지 하니까 60%를 이제 평균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금감원에서 사실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복현 원장께서 노력 많이 하셨고요. 은행이 계속 개겼는데 결국은 이제 총선 전에 이제 배상을 하기로 대충 결정을 났는데 다만 이제 그 비율이 H지수, ELS 가입하셨던 분들의 마음에 쏙 들 만큼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40% 선으로 평균 결정된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고령층이면 좀 더 많이 주고 제대로 설명 안 했던 은행에 기책이 있으면은 좀 더 하는 식으로 이제 대충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왜 40%밖에 안 주냐? 이제 다 전액을 다 돌려달라 데모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원금 전액 배상해라. 사기 판매했으니 원금 전액 배상해라. 왜냐면 60이 날아간 거니까. 그렇죠. 40을 받더라도 60 날아간 거니까 데모하고 있는 자율 배상 분쟁 조정 기준에 맞춰서 자율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금감원 기준에 따라서 평균 40% 수준의 손실 배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완전 배상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40%는 이제 자율 분쟁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40% 정도 내가 받고 끝내도 되고 아니면은 소송해도 돼요. 내가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소송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100%는 못 받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사실 투쟁을 하면 오히려 조금 좀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또 생기고요. 어차피 법원 가도 이제 100%는 못 주는 게 만약에 이거를 100%를 주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서 내한테 사기 쳐갖고 내가 사기인 줄 알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잘 됐을 경우에는 이자를 많이 받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법원 소송에서 내가 100% 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리스크가 없어지잖아요.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일정 부분은 때 네가 좀 더 꼼꼼히 판단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귀책 사유가 예금하시는 분이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사기 당한 사람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당한 거에 따른 비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사기를 안 당하려고 조심하고 그래야지 사기가 또 근절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100% 법원에서 판결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100% 그건 없다고. 몇 대 몇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나한테 피해를 입힌 차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했으면은 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하면 방어 운전 안 했다 이거죠. 그렇죠. 5%나 10%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도 기책을 물어야 그래서 또 조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100% 다 못 받아서 이제 속상하신 분들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감안을 하시고 일단 뭐 그렇고요. 우리은행부터 먼저 이제 이게 갚기로 했고요. 이제 40% 뭐 이렇게 해서 수령하기로 했고 만기가 오는 10일부터 도래하고 일주일 이내에 손실액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은행은 참 되게 착한 은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아니고 우리은행은 조금밖에 안 팔았어요. 비중이 적었죠. 그렇게 예. 뭔가 해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국민은행이 제일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는 뭐 8조, 기사로 쭉 나오고 있고. 국민은행이 아마 8조 팔 때 우리은행이 뭐 몇백억 팔면 몇십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자기 뭐 다 물어줘도 뭐 사실 은행 입장에서 그게 손해가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미지 쇄신. 이미지 쇄신. 배상 비율이 금감원에서 20에서 6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평균 40%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은행에 따라서는 기본 30%를 잡고 10%를 가감해서 평균 30-40%를 예상하는 것도 전해진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좀 빡빡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잘 좀 이렇게 판단하셔갖고 제 생각에는 좀 민형사를 좀 병행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들이 검찰에 KB금융 관계자 16명을 고발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민형사를 원래 동반해야 민사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이제 기책 사유고 잘못했으니까 너를 일단 형사로 고발해서 너 깜빵 깔래?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돌려줄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B금융 등 금융사 관계자를 이제 고발하면서 여기에 전 KB금융주주회장, 현 KB금융주주회장, 국민은행장, KB증권 대표, 전 금융감독원장, 전 금융위원장 등 16명을 고발했습니다. 이거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항을 그 전에 이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한 2021년경에 22년경에 미리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고발해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셔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이런 쪽도 같이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콩밥을 먹이지 좀 해야 금감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감옥 갈 수 있는 사안이구나. 이런 위험 상품들이 팔리지 않게 은행들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이건 아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이례적인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박수갈채에서 박준희 작가님이 한 번도 호통을 치지 않으신 유일한 날이고 칭찬을 구독자님들한테 하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런 이례적인 콘텐츠가 막 이러면서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지요. 저는 언제나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서 은행 상품의 불안전 판매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이런 사태를 일으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경영자에 대한 일침을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거 이제 전 정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일환으로 이제 이 홍콩 H지수 ELS도 팔린 거니까 아주 좀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이제 법적 책임을 이제 전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한테 좀 물어갖고 이런 일들이 좀 되풀이되지 않게끔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복희 원장이 최근에 이제 ELS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하셨는데 4월 3일날 ELS 제재를 연내 결정하겠다. 리스크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 해서 이데일리 송주호 기자님 기사고, 이데일리 좋은 기사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럼요. 이데일리 TV.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 내지는 적합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은행 창구 직원에 대한 제재에 선을 그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창구 직원들은 사실 죄가 없어요. 이 책임을 창구 직원한테 물으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장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위에서 지시한 걸 어쩔 수 없이 따른 건데 실제로 이거를 자꾸 창구 직원들한테 제재를 가하면 득은 윗선에서 다 보고 밑에 이제 총알바지하는 애들만 계속해서 썰려 나가는 이 구조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은행 창구 직원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윗선에 이제 그 금융지주 회장이나 그 다음에 은행장들한테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그간의 방향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좀 이거는 참 좀 바람직한 거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LS 자율 배상에 따른 재정 감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뭐 그런 거고. 과징금 무기징 금감원이 총선 전 ELS 배상 결정 받아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복균 원장께서 좀 이제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금융기관들을 좀 협박을 해서 이게 이제 그 40%도 네. 받아낸 거고요. 예. 결국 은행권이 백기를 들었다. 총선을 앞두고 최대 수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 징계권을 가진 감독 당국의 압박에 떠밀려서 배상에 나선 모양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애들로 비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분쟁 조정 기준안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감지된다. 투자 상품인 ELS의 배상을 이끌어내면서 투자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금융당국 스스로 훼손했다는 자조적인 비판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초반에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은행 쪽에 돈 처먹은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아니 왜 ELS는 투자 상품인데 투자의 실패를 이제 은행이 배상해 줘야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새끼들한테 쌍욕한 거 아닙니까? 아가리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이 개새끼들을 하면서 결국 말미에 나오는군요. 예. 네. 예, 다행히 네. 예, 뭐 그런 식으로는 안 흘러갔고 네. 다만 이제 조금만 좀 배상비율이 높았으면 이제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금감원장 입장에서도 좀 역부족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40%가 된 게 과거에 DLF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55% 배상안을 받아낼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 홍콩 H지수 1S는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DLF에 비해서는 훨씬 좀 뭐랄까 좀 쉬운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한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홍콩 H지수 1S 관련해 갖고 그동안 사고도 좀 여러 번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이 못 피했다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겁니다. 또 썩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나가서 데모 할 때는 100% 내놔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되니까. 네. 바람이 있어요. 예. 박순희 작가님 오늘 약간 이제 고요한 상태였는데 정말 혈압 안 올라가는 이런 경제에 바람직한 뉴스들을 좀 많이 이 사회에 뿌려지길 예. 바라겠습니다. 그게 예. 우리의 또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혈압 올라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뭐 뉴스 디테일 같은 거 이제 네. 뭐 그런 사항들 이제 그때 짚어서 이제 채권 보유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게끔 네. 제가 이제 한몫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박소갈채 박순희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